여러분, 요즘 일자리 나 대신 키오스크가 담당한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웬만한 가게를 들어가 보면 이제는 주문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키오스크가.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주문하면 돼. 주문하면 주방으로 이 주문 내역이 툭 가요. 그러면 여기에 왔던 손님들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 주문표를 들고 위에 상단에, 가게 상단이나 주방 근처의 상단에 보면 번호가 뜹니다. 번호가 뜨면 가서 받아서 이제 먹으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완전히 폭망할 겁니다. 완전히. 이게 키오스크 한 대 설치하는데 옛날에는요 1,000만 원 이렇게 비싸게 들어갔지만 지금은요 그렇게도 안 들어가요. 굉장히 싸졌어요. 가격에 따라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200~300만 원대 키오스크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200~300만 원대. 이런 키오스크들이 설치가 돼서요 이제는 주방에 사람만 있어요. 주방에. 그리고 가끔 나와서 밖에 매장을 청소를 할 정도? 이 정도가 다입니다. 이러니까 많은 바닥 일자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바닥 일자리가.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청년들이 쉬고 있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요 아줌마들, 아저씨들, 심지어 저희 나이쯤 됐는 어른들도 지금 집에서 할 일 없이 쉬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게 키오스크 하나만 도입했는데도 점점 이런 상황이 된다는 자체가 어쩌면요 일자리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주방에도 튀김기가 로봇이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튀김기가 로봇이. 그렇게 되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바닥 일자리는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는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키오스크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자조를 넘어서 절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25.6%면 청년들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이들이 장기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장기 실업자. 여러분 실제로 지표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단기 실업자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가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지만 장기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가 더 강합니다. 2020년 2월이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이에요. 그때를 100으로 나왔을 때 장기 실업자와 단기 실업자를 분석을 해보면요 장기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예요. 점점 126.4까지 늘어났어요. 단기 실업자는 84.5까지 줄어들었고, 이때 장기 단기를 따지는 것은요 4개월 이상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구직을 하고 있다 하는 사람을 장기 실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단기 실업자가 장기 실업자화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 잃어버린 세대가. 이게 단기 실업자가 돼서 이제 좋은 일자리로 가야지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게
단기 실업자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장기 실업자로 변질돼 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났어요. 이 잃어버린 세대들은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알바나 단기 노동에 국한돼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요, 잃어버린 세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26.4%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단기 실업자가 15.5%에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이게 장기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난다. 26.4%까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이력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력 현상.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는 게 그게 결국 이력 현상인데, 그런 이력 현상이 강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계속 맞아갈까요? 두 가지 이유죠.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장사가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장사가 되면 아무리 비싸도 사람을 쓰겠는데 장사가 안 되니 사람을 못 써.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10년씩 같이 일하던 사람, 20년씩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런 충격적인 상황까지 맞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인상 엄청 되죠. 주 52시간제 또 도입이 됐죠. 이러니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아가고 있고요. 영세기업은 영세기업대로 어려워지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요, 현장에서는요, 일자리가 나지 않고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점점 구직 단염자 형태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장기 실업자로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만드는 걸 보면 세금 뿌려서 이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웃겨요. 진짜 웃겨요. 세금 뿌려서 일자리 만든다. 저는 솔직히 감히 상상을 못 하겠어요. 감히 상상을. 아니,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가 낚싯대를 주는 게 더 좋다고 누구든 다 알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물고기만 갖다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먹어치우고 나면 끝인데요. 그러니 물고기 자꾸 달라. 그러면 나 표 찍어주겠다. 이런 재정 중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재정 중독자만 더 만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은요, 오로지 표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표 하나에만. 여러분, 우리 진짜 높은 시민의식 가지자고요. 이러다가는요, 그리스처럼 쫄딱 망합니다. 우리 그런 꼴 못 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그만큼 우리는 근면성실하고요.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강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뭉쳐서요, 대한민국이 뒷걸음질 치는, 그것도 20년, 30년 뒤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